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고 이제 남은 또 6개월이 또 지나게 되면은 1년이 되기까지 그러면 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는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했던 것이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명심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2시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뭐 특정 인사에 대해서 띄우게 하는 거냐 대통령이. 그랬더니 결코 그건 아니다. 결단코 그건 아니고 그 대통령께서 뭐 본인이 자치단체장 출신이고 또 지금 현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굉장히 이 성의 있게 열심히 특히 그 눈 때문에 서울 출퇴근 굉장히 어렵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동구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칭찬한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지금 8에서 9인이 뛰고 있는데 난리가 났죠. 오늘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도 대통령 전화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성동구만 잘한 거 아니다. 강남구는 93.2점이다. 정원호보다 더 잘했다 강남구가. 점수가 더 높다. 이것 좀 알려달라. 왜 이건 보도 안 하냐. 뭐 등등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충격적이다, 놀랍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어쨌든 그 다른 당으로 뛰쳐나가서 뭐 탈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모두가 다 경선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됐든 이제 눈에 띄어야 내년 지방선거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 전 정치부 기자 하면서 그 정치인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끝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돼요. 근데 그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뭐 마음이 바빠가지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경 기자님 동의하시죠? 완벽히 동의합니다. 네. 근데 우리 후보 막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면한 자기 과제보다는 지금 막 딴 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매우 소란스럽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테면 내란 전담 재판부만 하더라도 정책의총하고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가는 수순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역행을 해서 바뀌었어요, 순서가. 다시 또 가고 있고 오늘 또 취재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 로펌에 맡겼는데 여기서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러면 이제 못 할 수도 있고 물론 위헌 소지는 적다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면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재판 중지되고 또 막 사달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요. 정치하게 네.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따박따박 찬찬히 챙길 때 국민들은 좋은 점수를 준다. 저는 제발 정치인들이 그걸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 장윤 선배 이런 고언을 주신 것 같고 그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경쟁자들이 부럽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 박홍근 의원이 오늘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분이 심지어 4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결과적으로 정원호 구청장이 혜택받은 건 사실이니까 인간적으로 부럽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선거 180일 전이거든요. 지금이 정확하게 이제 178일 정도 남았는데 지선은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 어떤 한 줄 그것도 이제 좋은 걸로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흥행의 어떤 카드로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촉매로 좀 띄워준 거 아닌가. 아, 흥행카드 촉매제로. 네, 왜냐하면 정원호 구청장이 말이 그렇지 뭐 정 구청장이 혹시 이 우리 경영TV 보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셨으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정원호 구청장은 어디서 들어봤다지. 예를 들면 길 가면서 정원호 구청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 정원호 구청장인지 몰라요. 얼굴 보고 알아보긴 아직 힘든 수준이다. 예, 예. 인지도가. 네. 정원호 청장보단 제가 조금 더 유명할 것 같아요. 훨씬 유명하시죠. 아이, 겸손하신 겁니다. 근데 300명 국회의원 웬만한 사람보다 선배가 유명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변론을 좀 하고. 정원호 네. 구청장보다 훨씬 유명하고 우리 구기자도 유명하고 정원호 구청장 재선에서 저랑 인지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죄송한데. 혹시 이런 느낌으로. 예. 혹시 김정주 뭐 이런 느낌. 김정주도 뭐 조정주도 뭐 하거든요. 예. 심지어 그 저기 국민의힘에 조경태훈 있죠. 네. 네. 옛날에 조경태훈 한번 저한테 전화해서 김 기자님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옛날에 이제 뭐 성이 인데. 인데 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때 제가 국회에 오래 출입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한 4선 됐었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 전화가 저한테 도움을 청하려는 분 전화였어요. 오. 이제 경선에 어디 나간다. 근데 경선에 나간 사람이 김 기자님? 아 이거는 그 떨어뜨려 달라는 시그널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김 기자인데 몇 번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한테 김 기자면서 뭐 저장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예.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김 기자님 하면서 머투의 김 기자님 아닌가? 이러더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해. 머투. 와. 우리 CBS 이정주한테 전화를 네. 건 게 아니고 머투의 김 기자님 전화 제가 거구나. 그래서 CBS 이정주라고 구나. 몇 번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몇 번. 네. 근데 머투의 김 기자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 혹시 경선 탈락하고 싶으시면 직접 찾아오시라고. 예, 제가 박스로 하나 써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뭔가 좀 이렇게 정원호 띄우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강주영 대변인도 선을 그었지만은 네. 원래 오늘 대통령이 그 성동구에 방문하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일정을 아마도 이제 그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성동구에 이제 소셜 벤처가 많대요. 그러니까 쉽게 스타트업인데 뭔가 이제 맞아요. 벤처 형식으로 예, 예.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정원호 이제 구청장 재임 기간에 처음에는 10여 개밖에 안 되던 업체들이 지금 수백 개 수준으로 늘었는데 이게 청년들의 그런 사업 문제랑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을 띄우러 간다기보다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그 중에 하나로 가지려고 했었는데 네. 너무 이제 성동구 간다 또 간다 정원호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봐서 뭐 오늘 전격적으로 그렇죠. 네. 네, 나경원 의원까지도 나서서 뭐 특정 인사 띄우기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오늘 브리핑 오후 2시 브리핑은 전체가 대체로 좀 그 누르는 마사지 뭐 내란 전담 오, 재판부 오, 오, 예. 겨냥한 거 아니다 그죠. 사법부 겨냥한 거 아니다 뭐 등등 이제 오로지 쿠팡에 대해서만 정론직필한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사실 그렇죠 당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특정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트위터 저기 뭐지 X를 통해서 네.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사실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띄워줘라라는 형평성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상대적으로 정원호 청장이 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그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인지도나 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누구지 박주민 의원. 네. 1위가 박주민이고 2위가 정원호 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쵸.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어떤 조사에서는 정원호 청장이 1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정원호 청장에 대해서 소고하고 실제 성동 구민들도 뭐 집값도 많이 올려놓고 또 도시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놔서 대선은 우리가 국힘을 찍지만 구청장은 정원호다 이런 말들이 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하면서 평가를 좋게 받는데 이분이 이제 중도 표방, 중도 이미지 때문에 정치 발언을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본인의 이제 그 정치적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이제 그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어떤 점수를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은 여권 내 평가도 여권 내 평가지만은 야권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기자들하고. 네 맞아요. 그 간담회에서 말레이시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 가지고 일단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면 식견을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다른 주자들과는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다른 주자들이라고 함은 아마도 이제 현역 의원 중심의 여권 후보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그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그 띄워주기 발언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한 수 위에요. 단수가 높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EJ를 한번 쓰는 거거든요. 정원호 구청장과 각 세워봤자 사실 야당 여당 이렇게 각 후보가 각 세우면 거기서 거기로 돼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지 않고. 근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포석인데 정치인보다는 행정가가 올라오는 게 편해요. 왜냐 어차피 토론해야 되거든요. 아, 네, 어차피 여야 한 명 내지는 뭐 조국혁 신당 내지는 제3지대에서 해가지고 파이널 하는데 구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1대1로 붙게 됩니다. TV 토론.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 확률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도 무슨 생태탕 이런 거 뭐 쏙 빠져나가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태탕이 그때 보면 그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예 무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마무리에 가보면 생태탕 관련해서 검찰이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라고 해서 그 생태탕 아들을 입건시킨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확인할 수 없다고 끝낸 거예요. 아, 그걸 마치 진실 게임 끝에 가서 발견됐듯이 오세훈 시장이 거기를 가지 않았다는 게 그때 토지 측량을 안 갔다는 게 그 아들이 말한 게 생태탕 아들 말한 게 허위다 이렇게 해도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 기사를 쭉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건 6개월 후에 나오거든요. 아직도 그게 이제 거짓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지.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레이존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 묘하게 정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상대하기 더 쉬운 상대죠. 아, 그리고 뭔가 본질적으로 도시 대 도시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한 거고. 그렇죠. 정치판이 벌어지지 않고 그렇죠. 선거 전에 가더라도 그렇죠. 그런 포석이라는 설명이신 건데 네. 반면에 나경원 의원의 대응은 사뭇 다르거든요. 네. 굉장히 어제 격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발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러면서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건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윤어게인 맞춤형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경선용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취재해 보니까 지금 7대 3이냐 5대 3이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다투고 있더라고요. 장동혁 지도부는 7대 3으로 바꿔서 나경원 출격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의 당권파들은 나경원으로 나가면 우리가 백전백패다.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오세훈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양론이 이제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갈지 아니면은 내년 초반에 꼬꾸라질지 이건 좀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갈 거다. 비대위는 좀 불가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선거를 비대위 체제로 치러본 적이 없다. 딱 한 번 김종인 비대위로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절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놓고 비대위로 구성해서 지방선거 치른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제 이런 것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하고 물론 이제 친한계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그 나경원 후보는 당내에서 유리한 그렇죠. 위치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그 본선을 뛰는 게임으로 네, 굉장히 그렇게 뭐라 해야 이해를 됩니까 하고, 경선의 네. 승자의 여유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는 좀 다급하죠. 예, 룰이 어떻게 세팅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